우리 지역의 다양한 이슈와 현안들을 심층적으로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의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충남 지역의 환경 핵심 이슈와 정책 과제를 도출하기 위한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 되고 있는데요. 충남연구원과 충청남도는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수립을 위해 충남환경시민참여단을 구성해 지난달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충남연구원 오회정 연구위원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연구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요. 현장에서 어떻게 체험하고 계신가요? 네, 사실 제가 지금 환경정책 연구를 현장에서 20여 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그 주민들이 일상 생활 속의 문제제기 위주였다면 지금은 그 생활 속 문제제기 자체의 스펙트럼도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뭐 생물 다양성이라든지 이런 전 지구적인 문제, 그리고 최근에는 기후위기에 따른 여러 가지 대안이라든지 문제 제기 같은 것들로 그 문제에 대한 그 폭이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그 문제의 깊이도 굉장히 깊어진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네네. 네, 그럼 환경 관련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는 건 역시 행정과 연구기관의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요. 현재 5차 충청남도 환경계획 수립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네. 지금 현재 제5차 충청남도 환경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요. 이 계획은 인구 감소 혹은 기술혁신이라든지 저성장 시대, 그리고 기후위기, 그리고 생태위기 시대, 즉 뉴노멀 시대의 그 사회, 경제, 환경적 변화들에 대한 환경 패러다임이 결국 변화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환경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더불어서 이제 탄소 중립 시대가 도래했고 이에 따른 에너지 전환, 그리고 통합 물 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 관리, 그리고 환경 정의 관점, 환경의 정책 수요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 수요들을 좀 반영해서 2040년까지의 충남의 환경 미래상을 그리는 그러한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계획은 법적으로 해야 되는 최상위 환경 분야의 법정 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계획 5차 계획의 조금 특징을 보시면 2018년도에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훈령이 통과되면서 실질적으로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이 통합관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 필두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 도의 최상위 국토계획인 도 종합계획, 제4차 충청남도 종합계획과 그 계획기간을 일치시키고, 더불어서 내용의 정합성이라든지 그리고 연계성 이런 것들을 내실화하기 위해서 지역 공간환경 정보를 구축하고 이러한 것들을 엮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표는 국토환경 통합관리라는 그 큰 얼개에서 지속 가능한 그 충남의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들을 좀 포함하고 있는 것이 과거 4차 계획에 대비해서 좀 차별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본 계획에서 나온 그 내용들은 그 관련 여타 산업계획이라든지 농업계획이라든지 이런 관련 계획과 그다음에 시군에서 각 환경계획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계획들에 반영할 수 있는 지침들도 제공한다는 그런 특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어서 충남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 정책이나 대응 문제, 이런 문제들은 어떻게 진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충청남도의 환경 여건들을 좀 개략적으로 진단해 보면 저희 충남 지금 우리 아나운서분도 느끼고 계시겠지만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생태적으로 보면 세계적으로 우수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기도 해서 매우 강점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반면에 환경오염 취약지역이나 주민들이 느끼는 우려지역이라든지 또 환경오염이 증대해서 그런 것들이 나에게 피해가 있다라고 느끼는 주민들이 많아지는 등 그런 약점에 이르기까지 사실 환경에 있어서의 시그널, 그러니까 청신호와 적신호가 매우 혼재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충청남도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작업들을 해왔어요. 과거에
충청남도의 산 그리고 하천, 연안들의 골격을 형성하기 위한 광역 생태충을 설정하기도 했고 전국 최초로 물통합 관리를 시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선도적으로 좀 주민의 건강 영향 조사, 특히 석탄화력 발전소라든지 화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산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충남의 산재에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선제적 대응,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들, 그리고 환경의 DB 구축과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다고 과거부터 여겨서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작업들을 해왔고요. 환경 교육 도시를 또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서 보면 타 광역시도에 비해서 이 환경 정책들에 있어서는 좀 우수한 정책들을 좀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적극적으로 시행해 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이 고민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많이 산재해 있고 또 계속해서 등장하는 환경 문제들은 많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을 발굴하고 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제5차 충청남도 환경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 환경시민 참여단을 구성한 건데요. 참여단 구성 배경과 의미 먼저 짚어주신다면요. 네, 우선 먼저 충남 환경시민 참여단의 환경시민을 좀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환경시민의 네이밍은 실상 워크숍에 참여해서 일반적으로 의견을 제기하는 그런 도민의 의미를 좀 뛰어넘고 싶었거든요. 그러한 의미를 좀 뛰어넘어서 실질적으로 환경계획 수립 전뿐만 아니라 후까지 그 충남의 환경을 위해서 직접 실천하는 우리가 당사자다. 이러한 점을 좀 강조하기 위해서 충남 환경시민 참여단이라고 표현했어요. 네. 실상 충남 도민 참여단 이렇게 해도 되는데 저희가 좀 더 뛰어넘고 싶은 그러한 의미들을 좀 부여했고요. 이번 참여단에는 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 그리고 환경운동연합, 그리고 에너지전환 네트워크, 그리고 환경교육 네트워크 등 다양한 그 실질적으로 환경정책에서 활발하게 활동했던 그런 도민들을 위주로 구성하고 운영을 했습니다. 네. 이분들의 이제 의견들이나 제안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문제들이나 의견들이 굉장히 많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그대로 수용해서 환경계획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계획이 사실상은 계획 수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계획 수립 이후에 실질적으로 정책들을 구현해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러한 구현을 위해서 도가 매우 이제 발빠르게 움직일 거고, 그런데 과거에는 계획 수립 과정에서 도민들이 참여하는 것들에 그치었다면 저희들이 환경시민 참여단을 구성한 이유는 이 계획이 수립되는 과정에서 도민 모니터링단으로 좀 참여해서 저희들이 그 이행하는 과정들을 꼼꼼히 함께 모니터링하는 요 단계까지 자연스럽게 좀 연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기획을 이렇게 해보았습니다. 네. 되게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역사회에서 다양한 환경 관련을 해왔던 단체들이 참여한 건데요. 충남도의 환경 정책 등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현장에서 고민했던 분들 위주로 저희가 환경시민을 구성했기 때문에 정말 많은 의견들이 나왔어요. 사실 환경 이슈들은 거의 100여 개 이상 도출이 되었고요. 그만큼 우리 지역에서 고민하는 환경 문제들, 그리고 도민들이 느끼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제가 체감을 했고요. 더불어서 시민 참여형 사업들, 그리고 정책 제안들, 그리고 충남의 환경 방향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환경계획이 나아갈 그리고 환경계획이 수립되면서 우리가 체크해야 될 지표들, 이런 것들까지 꼼꼼히 도출이 되었는데요. 좀 사례를 좀 소개해 드려보면 시민이 참여하는 마을 단위 모니터링을 해보자. 그리고 농업 환경을 연계하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보자. 그리고 우리 지역은 내륙과 기수역과 바다가 공존하는 이런 중요한 생태 공존 지역이 있는데 이런 지역들의 생물 다양성을 좀 증진하는 작업들을 해보자. 그리고 지역별로 매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 맞춤형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좀 갖춰보자. 그리고 우리 도에는 또 역시 축사나 사업장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 감시 체계라든지 스마트 관리 시스템을 좀 구축해보자. 그리고 오래전부터 이슈가 되었었죠. 금강 하구의 해수유통, 그리고 대형 담소에 대한 수질 문제, 그리고 도민들이 가진 그 생태 감수성
필요성을 좀 증진할 수 있는 작업들을 좀 해보자. 왜냐하면 우리 도는 매우 중요한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기회 요소와 위기 요인을 같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같이 해보자. 그리고 도민들이 관심 있어하는 환경 건강 이 부분에 대한 증진 작업들 그리고 환경 교육도 확대해보자. 더불어서 최근에는 이제 탄소 중립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탄소 인지 예산 제도를 도입해보자 이런 얘기까지 좀 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사업 제안서를 받은 거는 한 25개의 시민 참여형 사업 제안서를 도출을 했고 정책 과제는 60여 개 이상의 정책 과제들을 좀 발굴하고 제안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지난달 3차례에 걸쳐 워크숍도 진행됐죠. 어떤 논의가 이뤄졌는지 궁금합니다. 네. 총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워크숍이 진행됐는데요. 1차 워크숍에서는 전 지구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혹은 우리나라에서 환경 패러다임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에 특강을 필두로 해서 제가 제 5차 환경계획이 무엇인지 그 기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이러한 내용들을 공유해서 분과를 좀 4개로 나누었거든요. 생태환경 분과, 생활환경, 회복탄력성, 그리고 환경정의 분과로 나누어서 충남하고 또 우리 15개 시군의 그 분야별 그 정책 이슈들을 좀 도출해냈습니다. 그리고 조들을 조금 7개로 나누어서 이슈들은 충분히 논의하고 한 100여 개의 이슈들을 논의하고 그 중에서 핵심 이슈들을 조별로 한 2개씩 그래서 한 14개의 핵심 이슈들을 도출해 보았습니다. 저희가 그렇게 도출한 이유는 향후에 이제 대안으로 연동시키기 위한 작업이었고요. 2차 워크숍 때는 그렇게 도출된 이슈들을 토대로 각 분야별로 정책 방향 하고 그리고 정책 과제들을 좀 도출하는 시간을 집중적으로 가졌어요. 더불어서 시군에서 그 환경계획들을 법적으로 수립해야 되는데 이렇게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지침들 그리고 도민이 좀 더 체감할 수 있는 우리 지역 환경이 좋아졌다라고 체감할 수 있는 환경 지표들 그렇게 저희들이 좀 발굴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차 워크숍에서는 이렇게 제안된 과제들이 매우 많은데 한정된 기간과 예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선정을 좀 해보았는데 어떤 것들을 선정해 보았냐면 꼭 반드시 실현돼야 될 중요 과제 그리고 조금 빠른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될 시급 과제들을 좀 저희 환경 시민들이 투표해서 선정하는 작업들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제 5차 계획에 좀 포함돼야 될 시민 참여형 사업들 그래서 앞으로 우리 도가 행정 위주의 이제 정책들이 아니라 도민과 함께하는 정책들을 어떻게 제안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 제안서도 논의를 했고요. 더불어서 뭐 각종 제도 개선이라든지 문제 해결형 사업이라든지 지금은 실현하기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가야 될 아이디어 사업 이런 것들도 포함해서 매우 다양하게 논의를 하고 각 조별로 논의한 것들을 발표하고 공유하고 이런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네. 유익한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주목할 부분이 3차 워크숍에서 시민 참여형 사업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고 들었습니다. 이 시민 참여형 사업은 어떤 사업인가요? 시민 그 참여형 사업은요. 그간에 이제 그 관에서 주관했던 사업들 위주에서 벗어나서 도민들이 환경 시민으로서 주체적이고 주도적으로 좀 할 수 있는 정책 과제 그리고 중점 사업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근본 워크숍에서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굉장히 핵심이고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시민이 주도하고 참여하는 사업들을 직접 제안하고 그것들을 직접 실현해보는 그런 기회를 가지고 싶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들을 좀 제안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았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환경시민참여단이 선정한 과제들은 추후 어떻게 반영이 되나요? 환경참여단이 이제 제안한 그 핵심 과제 그리고 주요 사업들은 저희가 계획에 네이밍을 좀 할 건데요. 환경시민 제안 정책 과제라는 따옴표 네이밍을 달고 계획 수립 시 저희가 포함해서 반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근본 워크숍에서 발굴된 이런 실천 사업들 중에서 저희가 일부 사업들을 조금 발췌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저희가 연말까지 연구가 이루어지는데 이 연구 과정에서 도민들이 직접 실행을 해볼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연구들을 해보는 그런 연구 지원 시스템도 같이 운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환경 문제는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할 현안인 만큼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이나 주민들의 실천을 이끌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 같거든요. 이 문제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예정이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과 함께하는 정책들이 매우 중요하죠. 네. 환경은 체감하는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환경의 문제들이 더 중요하니까요. 네. 그래서 사실 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들이 그간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다 이제 문제에 현명하게 대응하고 더불어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들을 가기 위해서는 좀 그 지역이 고민하는 이슈 그리고 문제들을 좀 꼼꼼히 발굴하고 공유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 함께 해결하기 위한 수기 절차를 조금 시스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고요. 네. 이해 당사자별 그 역할을 좀 분담해주는 작업들, 그리고 지역별로 맞춤형으로 환경 교육들을 해주는 이런 그 체계적인 현장형 환경 정책 거버넌스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매우 네.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 저희들이 그것에 대한 좀 구체적인 모델들을 계획에 담아낼 예정에 있습니다. 네. 네, 이어서요. 충남 환경 관련 정책에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은 매우 다양한 환경 문제들을 산재 네.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그것들을 타개한 추진 노하우들을 가지고 네.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러나 최근 등장하고 있는 키워드는 기후위기 그리고 탄소중립 2050. 그런데 충남은 더 선도적으로 2045를 표방하고 있어요. 네.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반영한, 그리고 우리 도가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한 2040년의 미래상을 그리고 전략들과 솔루션을 찾는 그 작업들 매우 중요하다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와는 다르게 이러한 것들을 그려나가는 과정에서 도민과 함께 그려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도민들이 함께 만들고 실천하고 향후에 평가하고 다시 만들고, 이러한 선순환 체계를 토대로 환경 정책들을 구현해내는 것들이 지금은 매우 중요하고 바람직한 시점이다라고 제가 보고 있습니다. 네네. 네, 도민과 함께하는 환경정책 수립이라는 게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오늘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네, 방송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 있다면 해주시죠. 네. 충청남도의 새로운 환경 계획에 대한 방향, 그리고 핵심 가치, 그리고 환경 미래상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우리가 더 나은 미래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배려를 위해서 오늘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충남의 더 좋은 미래 환경을 만들어가는 당사자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 도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환경계획 수립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도 환경계획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 언제든지 저희 연구원이나 혹은 충청남도에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새겨 듣고 그것들을 계획에 구현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소중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더해진다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책들을 추진해 갈 수 있는데요. 환경 현안은 우리 모두가 함께 풀어가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 토크,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